몇 달 동안 매일 걸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매일 아침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밥을 덜 먹고 단 것을 끊고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거울 앞에 섰을 때 가장 걱정되던 것을 다시 보게 됩니다. 팔이 점점 가늘어집니다. 종아리가 점점 더 마릅니다. 몸무게는 줄었지만 더 건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지방을 줄인 것이 아닙니다. 근육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껴본 적이 있다면 열심히 운동하는데도 왜 몸은 여전히 약하고 팔다리는 떨리고 계단을 오를 때마다 힘든지 스스로 물어본 적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는 반드시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이런 정보가 도움이 된다고 느끼신다면 앞으로의 노년 건강 관련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채널을 팔로우하고 구독해 주십시오. 그리고 60세 이후 몸을 다시 건강하게 만드는 음식들을 더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숫자 1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오늘 저는 왜 많은 어르신들이 아무리 운동을 해도 근육이 늘지 않는지 그 진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몸속에서 잠들어 있는 근육 세포를 깨울 수 있는 5가지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진료실에서 아주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1년 내내 매일 걷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체조를 하고 아침 운동을 하고 심지어 살을 빼야 더 건강해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일부러 덜 먹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몸은 점점 약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조금만 장바구니를 들어도 팔이 아프고 몇 걸음만 걸어도 다리에 힘이 남아있지 않다고 느낍니다. 어떤 분은 제게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몸은 점점 가벼워지는 것 같은데 왜 점점 더 약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진실은 많은 분들이 살은 빠지고 있지만 없어지는 것이 지방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사라지고 있는 것은 근육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열심히 운동만 하면 근육은 저절로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근육이 만들어지려면 몸에는 2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재료입니다. 집을 짓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훌륭한 목수가 있어도 벽돌이 없고 시멘트가 없고 나무가 없다면 집은 지을 수 없습니다.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은 목수입니다. 그리고 음식은 바로 재료입니다. 몸에 필요한 영양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매일 걷고 매일 운동을 해도 근육은 자랄 수 없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몸에 아주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근육 세포가 예전처럼 빠르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점점 느려지고 반응도 둔해집니다. 의학에서는 이것을 노화로 인한 근육 감소라고 부릅니다. 같은 운동을 하고 같은 음식을 먹어도 젊은 사람은 쉽게 근육이 늘지만 어르신들의 몸은 거의 반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자주 말씀드립니다. 노년의 근육은 오랫동안 쓰지 않은 배터리와 같다고 말입니다. 완전히 망가진 것은 아닙니다. 단지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그것을 깨우려면 몸에 올바른 신호와 올바른 재료를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먼저 꼭 말씀드리는 음식은 달걀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많은 분들이 웃으면서 말씀하십니다. 달걀이야 누가 모르겠느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달걀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달걀 한 개에는 몸이 스스로 만들 수 없는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그 아미노산들은 새로운 근육을 만드는 작은 벽돌과 같습니다. 특히 달걀에는 류신이라는 아주 중요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근육 세포에게 마치 알람벨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제 움직일 시간이고 회복하고 다시 자라야 할 시간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은 콜레스테롤이 걱정되어 흰자만 먹고 노른자는 버립니다. 하지만 의사로부터 특별한 제안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 중요한 것은 노른자입니다.
노른자에는 비타민 D와 좋은 지방이 들어있어서 몸이 단백질을 더 효과적으로 흡수하고 사용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물론 혈중 지방 수치가 높거나 의사에게 달걀을 줄이라고 들으신 분이라면 자주 드시기 전에 다시 한번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달걀을 가장 좋게 먹는 방법은 운동 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먹는 것입니다. 이때가 몸이 영양을 근육으로 가장 잘 받아들이는 시간입니다. 매일 삶은 달걀 한두 개만 먹어도 아주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음식은 두부입니다. 많은 분들은 두부가 단순한 음식이라 특별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두부는 노년의 근육에 가장 좋은 음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두부는 콩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식물성 단백질이 아주 풍부합니다. 이 단백질은 달걀만큼 강하지는 않지만 어르신들에게는 훨씬 더 소화가 잘 됩니다. 뿐만 아니라 두부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도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근육세포 안의 염증을 줄여줍니다. 몸속에 조용한 염증이 계속 있으면 근육은 회복되기 매우 어렵습니다. 아무리 많이 먹고 많이 운동해도 근육은 자라지 않습니다. 저는 김선이라는 한 할머니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속이 더부룩할까봐 아주 적게 먹는다고 하셨습니다. 매 끼니마다 밥과 채소를 조금씩만 드셨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했지만 다리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께 매일 두부 반모를 더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찐 두부도 좋고 조림 두부도 좋고 국에 넣어 드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달 뒤에 다시 오셨을 때 그분은 일어설 때 더 이상 다리가 떨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부는 살짝 익혀서 먹을 때 가장 좋습니다. 푸른 채소나 시금치 또는 김치와 함께 드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함께 먹으면 몸이 영양을 더 잘 흡수하고 더 많은 힘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재료가 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몸은 그 재료들을 근육세포 안으로 들여보내기 위해 또 다른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음식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음식은 바로 고등어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많은 환자분들께 하면 대부분 놀라십니다. 고등어가 근육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사실 고등어는 기력을 되찾고 싶은 어르신들에게 가장 귀한 음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고등어에는 아주 중요한 것이 2가지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질 좋은 단백질입니다. 둘째는 오메가3입니다. 고등어의 단백질은 몸에 아주 쉽게 흡수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은 붉은 고기를 먹으면 소화가 잘 되지 않고 속이 더부룩하거나 먹고 나서 더 피곤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고등어는 다릅니다. 살이 부드럽고 씹기 쉽고 소화도 잘 되며 몸이 아주 빠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특별한 것은 바로 오메가3입니다. 근육세포를 문이 달린 집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문이 굳어 있고 잘 열리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재료를 가져다 놓아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메가3는 세포막을 더 부드럽고 유연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단백질, 아미노산, 비타민 같은 영양소들이 근육세포 안으로 더 쉽게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저는 박동수라는 한 어르신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운동을 아주 열심히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거의 1시간씩 걸었습니다. 먹는 것도 더 늘리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 다리는 여전히 약했고 걸음은 느렸고 계단을 오르는 것도 몹시 힘들었습니다. 더 자세히 여쭈어 보니 그분은 거의 생선을 드시지 않았습니다. 채소와 밥 조금, 가끔 고기만 드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2~3번은 고등어를 드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달 뒤 그분은 다시 진료실로 오셨습니다. 전보다 더 빠르게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웃으시면서 가장 기쁜 것은 몸이 더 건강해진 것만이 아니라 시장에서 장을 보고
집까지 가방을 스스로 들고 올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등어는 살짝 구워 먹거나 찜으로 먹을 때 가장 좋습니다. 기름에 너무 많이 튀기면 안 됩니다. 너무 높은 온도는 오메가 3을 많이 없애버리기 때문입니다. 작은 고등어 한 토막만 일주일에 2~3번 드셔도 몸이 점점 약해지는 근육을 다시 키울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풍이 있거나 요산 수치가 높은 분이라면 너무 많이 드시지 말고 먼저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많은 분들이 이제 충분하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달걀에서 단백질을 얻고 두부도 먹고 고등어도 먹으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사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너지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은 살이 찔까봐 아주 적게 드십니다. 밥도 적게 먹고 과일도 적게 먹고 탄수화물도 줄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건강에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왜 몸이 점점 더 약해지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진실은 몸에 충분한 에너지가 없으면 아무리 많은 단백질을 먹어도 그 단백질이 근육을 만드는 데 쓰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먼저 에너지를 만드는 데 태워져 버립니다. 그것은 마치 공사장에 벽돌을 가져다 놓았는데 집을 짓는 대신 벽돌을 불에 넣어 난방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4번째 음식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음식은 바로 바나나입니다. 많은 분들은 바나나를 그저 평범한 과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바나나는 근육에 아주 좋은 에너지원입니다. 바나나에는 천연 탄수화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 탄수화물은 몸에서 비교적 빠르게 에너지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먹은 단백질이 연료로 쓰이지 않고 근육을 만드는 데 남아있을 수 있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나나에는 칼륨도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칼륨은 근육이 정상적으로 수축하고 이완하도록 도와주는 성분입니다. 칼륨이 부족하면 종아리에 쥐가 나거나 근육이 아프고 쉽게 피곤해지고 특히 밤에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저에게 매일 밤 다리에 쥐가 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은 자다가 통증 때문에 벌떡 일어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몇 걸음만 걸어도 다리가 굳는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몸에 약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칼륨이 부족한 것입니다. 저는 이명자라는 한 할머니를 기억합니다. 그분은 과일이 혈당을 올린다고 생각해서 과일 먹는 것을 무척 두려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거의 바나나를 드시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종아리에 쥐가 났습니다. 어떤 날은 너무 아파서 앉아서 우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 산책 전에 바나나 반 개를 드시고 저녁 식사 후에 나머지 반 개를 드셔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약 3주가 지나고 나서 그분은 다리가 훨씬 편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잠도 더 잘 자게 되었고 밤중에 다리가 당기는 느낌도 더 이상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바나나는 운동하기 약 30분 전에 먹거나 운동 후에 달걀이나 두부처럼 단백질이 많은 음식과 함께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당뇨가 있는 분이라면 바나나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양을 조금 줄이고 너무 무르거나 너무 달지 않은 적당히 익은 바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오면 많은 분들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근육은 단지 운동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근육은 올바르게 먹어야 자랍니다. 달걀은 잠든 근육 세포를 깨워줍니다. 두부는 근육을 키우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고등어는 영양이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줍니다. 바나나는 그 영양을 사용할 수 있는 힘을 몸에 줍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음식이 더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것은 이 음식은 아주 오래전부터 아시아 사람들의 식탁에 늘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발효된 된장입니다. 어릴 적 많은 분들은 어머니나 할머니의 부엌에서 된장 냄새를 맡아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비가 오고 추운 날 따뜻한 된장국 한 그릇을 드셨던 기억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익숙한 음식이 노년의 근육에 가장 좋은 음식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된장은 콩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귀한 것은 발효 과정에 있습니다. 콩이 발효되면 그 안의 단백질은 더 작고 더 흡수하기 쉬운 형태로 나뉘게 됩니다. 이것은 어르신들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은 점점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주 많이 드시는데도 몸이 영양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음식을 잘못 먹어서가 아닙니다. 위와 장이 예전처럼 잘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된장은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발효된 된장에는 흡수가 쉬운 단백질만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많은 유익균도 들어 있습니다. 이 유익균들은 장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장이 건강해야만 몸이 영양을 제대로 흡수해서 근육을 키울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자주 말씀드립니다. 장은 하나의 공장과 같다고 말입니다.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가져다 주어도 몸은 그것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이 먹는 것이 아닙니다. 더 올바르게 먹는 것입니다. 그래야 몸이 정말로 영양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된장은 두부와 채소를 함께 넣어 끓였을 때 가장 좋습니다. 두부와 시금치, 무, 애호박을 넣은 따뜻한 된장국 한 그릇은 먹기에도 편할 뿐만 아니라 한 끼 안에서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을 충분히 공급해 줍니다. 하지만 혈압이 높은 분이라면 소금이 적은 된장을 사용하시고 너무 짜게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5가지 음식이 모두 나왔습니다. 달걀, 두부, 고등어, 바나나, 그리고 발효된 된장입니다. 하지만 이 음식들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은 아침에는 아주 적게 드시고 저녁에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습관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하루 종일 차만 마시고 과자를 몇 조각 먹다가 저녁에만 크게 한 끼를 드십니다. 하지만 몸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몸은 한 끼마다 일정한 양의 단백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남는 단백질은 근육을 만드는 데 쓰이지 않습니다. 에너지로 태워지거나 밖으로 배출됩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 단백질을 나누어 먹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아침을 달걀 한두 개로 시작하시라고 자주 말씀드립니다. 점심에는 두부나 생선을 드시고 저녁에는 채소를 넣은 된장국 한 그릇을 드시라고 권합니다. 이렇게만 바꾸어도 몸은 훨씬 더 잘 흡수하게 됩니다. 저는 최민수라는 한 어르신을 기억합니다. 그분은 저를 찾아오실 때마다 많이 먹는데도 여전히 약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저녁 부족할까봐 고기를 아주 많이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침에는 커피만 마셨습니다. 점심도 대충 몇 집만 드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께 몸은 저녁 한 끼만으로는 근육을 만들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후 저는 음식을 나누어 드시도록 알려드렸습니다. 아침에는 달걀을 드시고 점심에는 두부나 생선을 더 드시고 오후에는 바나나 한 개를 드시고 저녁은 조금 덜 드시라고 했습니다. 2달 뒤 그분이 제게 처음 하신 말씀은 몸이 더 건강해졌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몸이 더 가벼워졌는데도 더 단단해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잠도 더 잘 자게 되었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팔다리가 축 늘어지는 느낌도 없어졌다고 하셨습니다. 음식 말고도 많은 분들이 잊고 있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물입니다. 근육의 70% 이상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근육은 더 잘 움직이지 못하고 쉽게 피곤해지고 회복도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은 물을 너무 적게 마십니다. 어떤 분은 화장실에 자주 가게 될까봐 걱정합니다. 어떤 분은 마시는 것을 잊습니다.
어떤 분은 하루 종일 몇 모금밖에 마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올바르게 먹어도 몸은 그 영양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한정숙이라는 한 할머니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다리가 자주 무겁고 자주 쥐가 나고 몸이 늘 무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자세히 여쭈어 보니 밤에 화장실 가는 것이 두려워서 하루 종일 물을 3잔도 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부터 오후까지 조금씩 자주 마셔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실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마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약 2주 뒤 그분은 다리가 훨씬 가벼워졌고 쥐도 덜 나고 몸도 훨씬 덜 피곤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에게는 하루에 약 1.2리터에서 1.5리터 정도의 물이 적당합니다. 물론 특별한 질환이 있어서 의사에게 물을 줄이라고 들으신 경우는 예외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달걀이나 생선, 바나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제 너무 늙어서 바뀔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70대, 80대, 심지어 80세가 넘으신 많은 분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분들은 슬픈 얼굴로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이제는 너무 늙었고 몸도 너무 약해졌으니 더는 방법이 없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몇 달 동안 먹는 방법과 움직이는 방법을 바꾸고 나면 그분들은 전혀 다른 걸음걸이와 전혀 다른 눈빛으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윤혜자라는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처음 저를 찾아오셨을 때 그분은 아주 천천히 걸으셨습니다. 일어설 때마다 반드시 의자를 짚어야 했습니다. 넘어질까봐 밖에 나가는 것도 무섭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특별한 약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매일 가볍게 걸으시고 그 후에 달걀 1개나 두부를 조금 드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후에는 바나나 반 개를 드시고 저녁에는 채소를 넣은 된장국을 드시라고 했습니다. 3달 뒤 그분은 다시 오셨습니다. 천천히 진료실로 걸어 들어오셨지만 더 이상 의자를 짚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분은 저를 바라보며 아주 오래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이에 제가 다시 건강해질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저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비싼 것부터 시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많은 영양제나 보약을 살 필요도 없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몸에 필요한 것은 운동 후 달걀 1개입니다. 점심에 두부 조금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먹는 고등어 한 토막입니다. 산책 전에 먹는 바나나 1개입니다. 저녁에 먹는 따뜻한 된장국 1그릇입니다. 아주 익숙하고 아주 단순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먹으면 여러분이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몸의 힘을 다시 깨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꼭 자신의 이야기처럼 느껴진다면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내일 산책이나 운동을 마친 뒤에 달걀 1개를 드셔보십시오. 그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몇 주가 지나면 몸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일어서는 것이 더 쉬워지고 걷는 것이 더 안정되고 팔다리가 덜 떨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직도 다시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노년의 건강에 정말 도움이 되는 쉽고 소중한 이야기들을 계속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꼭 시작하고 싶으시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십시오.